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의 조민호입니다. 1월 25일부터 28일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번 했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중하고 주말을 나눠가지고 하루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이게 매일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아서 일단 스페이스 뉴스는 나눠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마 오늘 새벽에 했을 거예요. 1월 첫 번째, 아니 올해 첫 번째 보름달이 떴죠. 그래서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걸 울프문이에요. 울프문. 겨울에 1월 달에 뜨는 문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시 16 오전 4시 16분에 그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떴을 때, 자, 보름달 동쪽에 떴을 때 서쪽 하늘에 동남쪽, 남동쪽 하늘에서는 시리우스가 보이고, 자, 남서쪽 하늘에서는 그 화성과 천왕성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천문학 별 보는 것은 제가 많이 약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좋은 그래도 소소한 그래도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진 좀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국 과학자 주도로 천문학팀이 자, 우주의 프로토 클러스터, 이게 뭐냐? 프로토 클러스터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 생성되었던 은하 집단이, 우리부터 클러스터를 은하 집단이잖아요. 이 프로토, 즉 생성 초기에, 우주 초기에 만들었던 그 은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빅뱅 이후에 한 7만 년 후에 생성되었던 그 초창기의 그 은하 집단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칠레, 미국 과학자들이 주도돼가 연합해서 발견했다고 하고, 네이처 과학지에, 네이처 천문학지에 보고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 발견되었던 2019년에 발견되었던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의 증거가 운석에 남은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운석 속에 탄산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요. 탄산은 물에 녹아야 탄산은 뭡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형태가 잖아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물의 형태가 물이 녹은 탄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은 태양계 어디선가에 물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에서 발견돼서 분석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일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건데, 늦도록 잠 못 드는 밤에 밝은 보름달이 뜨면은 잠을 못 잔다는, 잘 자기 어렵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름달 뜨기 3-5일 전부터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은 줄는다. 인공 조명 없는 원주민이나 시애틀 대학생들 수면 양성,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밤늦게 이제 놀다 보면은 여기에 빛을 많이 접하니까 수면 잠을 못 청하잖아요. 그런데 인공 조명이 없는 원주민에도 이거 잠을 못 자더라. 이거 알아봤더니 보름달이 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달에 강하게 뜰 때, 가장 높이 뜰 때는 그 자연 조명 때문에 생체리듬도 굉장히 잠을 잘 못 이룬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내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직으로 뻗는 블루제트인데요.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 대기권에서 보통 번개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위로 솟구치면서 푸른빛을 내는 제트가, 그 번개가 바로 블루제트입니다. 이걸 유럽 우주국이 파청인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동공안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환하게 마치 무슨 엔진처럼 확 올라오르죠. 파란빛이. 이게 바로 블루제트로 합니다. 이걸 유럽 우주국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개 행성의 박자에 맞추는 TOI 718 행성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보면요. 영상에도 이게 TOI 718 검색하면 영상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별을 중심으로 5개의 행성이 마치 음악에 그 장단을 맞추듯이
궤도 공명을 하면서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 뉴스를 한번 국내 우주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뉴스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 엔진 클러스터링 첫 연소 시험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엔진 하나가 75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에요. 저것을 4개를 묶어가지고 총 300톤의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동시에 4개의 엔진을 연소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핫파이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야, 보셨습니까? 자, 저 실험을 했고요. 2월 달에는 자, 이 똑같은 실험을 100초 동안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체를 이제 발사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참 외국에도 이제 전해져 가지고 자, 이제 프랑스 이제 트위터로 이제 자, 한국은 10월 달에 첫 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의 토착 발사기인 KSLV 엔진 블록을 나로에서 막 발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리고 그 사이언스 뉴스라는 곳에서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핫파이어 올렸는데 재밌어요. 한국에서 테스트된 로켓 엔진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구글 번역이죠. 한국으로 갑시다. 뭐 그것도 있고. 와우, 한국 로켓인데. 네, 맞아요. BTS 로켓이에요. 역시 BTS는 유명합니다. 한국 하면 무조건 BTS네요. 그리고 그려진 화이트 한국어 SLS라 보입니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곳이에요. 이거는 한 이틀 전인데, 자,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이노스페이스라는 민간 우주 로켓 개발자 업체예요. 여기서 이제 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이제 한번 했었는데, 누가 갔느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병성 차관님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에도 민간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초전도 핵융합 정부장치, 자, K스타를 하죠. 내부 점검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로켓과 우주와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 이 장치를 운영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서 영상을 하나 공식 홍보 영상을 올렸어요. 인공태양을 만드는 곳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외 뉴스 우주 뉴스입니다. 해외 우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발사 예정이 있어요. 자, 중국 야오가 3일 그 위성이 자, 창정 4시 왼쪽에 우리 창정 4시가 써졌죠? 창정 4시 로켓을 타고 내일 29일 12시 45분에 발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1시간 그 시간차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45분 정도에 발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 위성은 그 중국 인민 해방군이잖아요. 해방군이 운영하는 비밀 그 원격 감지 위성이 아닐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유럽 우주국 우리 바르톨로뮤 그 모드를 그 업그레이드하고 홀카 홀카 안테나를 그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this view here, you see NASA astronauts Mike Hopkins and Victor Glover working together to install cables on the Bartolomeo science platform. You also see a great view of the SpaceX Crew Dragon Resilience, which both spacewalkers arrived on back in November. 저렇게 그냥 매달려 있고요. 지금 저 우주인이 지금 발에다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은 캐나다 암이에요. 캐나다 노보판인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작업을 마치고 뭘 했느냐? 지금 캐나다 암이다 딱 서렸죠, 지금요. 자, 저기 콜카 안테나, 저게 커버인데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제 저 커버를 이제 말 그대로 우주로 투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주인이 우주 쓰레기 버린다고 했는데, 아, 진짜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우주 쓰레기 벌금 매겨야 된다고, 무슨 1000유로? 뭐 100만 달러? 또 비싸네요. 그래서 왜 우주인이 우주 쓰레기 버리냐고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This view of NASA astronaut Victor Glover as he prepares to jettison the Kolka or Columbus Ka band antenna as it is no longer needed. Okay, here we go. Countdown 3, 2, 1. 네, 저 토스하듯이 보냈는데 아마도 저 작업을 마치고 저걸 가지고 우주 정거장 모듈 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And with that, the Kolka cover has been jettisoned. 저 정도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저렇게 우주로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우주 유형을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일본 우주인이 노구치 소이치인데, 저분은 이제 이번에는 그 모듈에서 대기하면서 작업 상황을 지켜본 분이고,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나사 우주인 그 첫 아프리카계 우주인이죠. 빅토 글로버. 첫 번째 이번에 우주 유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세 번째 우주 유영을 한 마이클 홉킨스입니다. 미국 우주군 대령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 있고, 아마 2월 1일에도 2월 1일에는 그 예전부터 2017년부터 나사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 전력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우주 여행을 이분들이 두 명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바로 크루 2, 즉 상업승무원 프로그램 2를 지금 준비하는 지금 우주인들인데요.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지금 가운데밖에 없어요. 일본인이거든요. 일본 우주인이 아키 시노데? 그리고 오른쪽은 러시아 우주인 같아요. 러시아 우주인 같고, 왼쪽은 그 유로 우주인인가?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상륙한 미국발 뉴스페이스가 뭐냐? 말 그대로 그 모든 그 우주 정책이 예전에는 뭐 러시아도 그랬고 구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죠.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그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미션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 가능하면은 스페이스 X나 ULA 같은 민간 우주에 다 맡기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유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민간 우주 기업이 100여 곳이나 될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뉴스페이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에는 그 랜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어링 분리 작업이잖아요. 페어링 분리되면서 이게 페이로드가 이제 나가는 것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스페이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궤도 발사를 첫 궤도 발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중국의 우주 기업이 아이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아이스페이스. 거기는 이미 궤도 발사를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뉴스가 좀 많이 나는데, 우주 신흥국인 아랍에미리트 탐사선이 다음 달에 그 10일에 화성에 도착합니다. 우리 지금 화성에 도착하는 우주선이 아랍에미리트 알아말, 그리고 중국의 화성 탐사선, 그리고 미국의 퍼서비어런스가 있죠.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탐사선 그냥
궤도를 도면서 화성의 그 날씨와 화성의 지리를 탐색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한국 기자단부가 그 온라인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MEE, EMM, 에미리트 화성 탐사를 해가지고 EMM이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다.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신호들을 가정하고 자체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시험관리 시작했다. 그리고 궤도 진입이 이루어지면 약 2개월 포획 궤도, 거의 포물선 궤도를 돌다가, 포물선 궤도는 그래도 탐사하기 어렵잖아요. 관찰이 어려우니까 이 탐사 궤도가 보통 원형이에요. 원형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그래서 한 4월쯤에 2월 달에 화성 궤도 진입하고 4월쯤에 그 원형 궤도 돌면서 이 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애가 물론 그거는 좀 궤도 자체가 좀 이상했지만 일본의 노조미라는, 그것도 이름도 희망이에요. 뜻이 희망인데 이 노조미라는 탐사선은 그 이번 같이 다이렉트로 화성에 간 게 아니라 그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 화성에 결국은 그 영원한 그 위성이 돼 버렸어요. 만날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화성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잘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난 총괄 분이 이번 타성 탐사 프로젝트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되지만 2006년부터 시트랙 I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회사냐? 바로 우리 한국의 인공위성이 1995년에 우리별 1호가 처음으로 발사가 됐거든요. 우리가 제작돼가지고 이 우리별 1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카이스트 잘 아시죠? 한국과학기술원. 거기서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영국의 서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왜냐? 인공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서리 테크놀로지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유학을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별 1호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창업한 회사가 시트 아이거든요. 우리 한국 회사. 지금은 전 세계 인공위성의 3분의 1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아랍의 최초의 인공위성 두바이셋도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 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성 탐사가 성공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와 자료를 화성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2010, 이건 25일에 나온 거죠. 자, 엑시먼 스페이스가 드디어 첫 민간 여행 우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의 분은 이미 전직 나사 우주 비행사예요. 이분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을 이제 인솔해 가지고 크루 드래곤으로 국제 우주선 갔다가 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민간 우주인이 되는데, 여행객이죠. 민간 여행객이죠. 그래서 왼쪽부터 이스라엘 기업인 에디탄 스티브, 또 우주 비행사 출신 액션 이손자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아, 캐나다 금융가 마크 페시, 부동산 투자가 레리 코너, 그리고 이 분들이 우주인 여행객으로 갑니다. 여행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는 나중에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그 자기 회사만의 모드를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주인들을 여행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번에 봤었죠? 자, 우리 일본에서 차세대 로켓 H3, 이름이 참 심심해요. H3 로켓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로 이송해서 테스트를 하고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정식 발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발사를 언제 할지 아마 시간이 정해질 것 같은데, 스타쉽. 자, 시제품 9번이 자 고도 10km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그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 좀 크고 아름답다 하는데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안에 고도 10km 발사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제품 10번째 그리고 12번째도 11번째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12번째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 모르시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자, 전 나사 국장인 짐 브라이던 스타인. 이름도 어려워요.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전직이 됐잖아요. 전직이 되셔가지고, 어디 들어갔느냐? 이분이 출신지가 오클라호마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상원의원권 되셨는데, 하다가 이제, 상원의원을 하다가 이제, 그, 나사 국장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다시 거기로, 자기 고향 오클라호마로 돌아가서, 우리말로 도토리 성장 그룹이라고, 우리말로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도토리 성장 그룹이라고, 그 사모펀드, 우주 항공 분야 사모펀드에 같이 합류를 해서 그쪽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회사가 되게 지원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또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딱 봐도 달로 보이죠? 자, 여기 보면요. 나사가 자, 새로운 달 분하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달 남구 근처의 크레이터에 전 LRO가 루나, 아, R은 진짜 이 발음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달 정찰 궤도선이에요. R을 정말, 아, 이게 헷갈려. 르네상스인 줄 알았는데 르네상스는 아니더라고. 달 정찰 궤도선의 그 책임자였던 크레고리 툴리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툴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달 남극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2019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참 먼저 명복을 빌며 이분의 이름을 이분이 고생이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크레이터를 툴리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발견하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달 탐사를 하면서 한 20권 정도 이름을 새로 지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슨 인공위성이냐? 시리우스 XM이라고 그 이성 라디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알았어요. 아, 이게 알람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요. 죄송해요. 시리우스 XM하고 맥사가 이제 운영하는 시리 SXM. 인터넷에 검색하면 꼭 갤럭시 X가 나오더라고요. 이라는 엄청 커요. 이게 7톤짜리 위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 12월에 스페이스 X의 팔컨 9으로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발사는 뭐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이게 이제 궤도를 돌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부 이제 구조물에 이제 위성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정지기도에 있는 통신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에 관련된 보험사가 한 20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성의 문제를 공유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위성 하나 발사하기도 비싸지만은 더구나 7톤짜리 위성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거는 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뭐 오늘의 우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넘어가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한꺼번에 거의 한 주에 그 한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라 한 번쯤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참 추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사가 3대 우주 사고 추모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자, 어떤 사고였냐? 1967년에 1월 27일에는 아폴로 1호 우주인들이 자, 훈련을 받다가 결국은 우주선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죠. 그 캡슐 안에서 확실히 그 아폴로 우주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산소로 채워져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 배선에 그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불꽃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길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그 불길이 그 하필이면은 그때 어떤 그 결정이 있었냐면은 거스 그린슨 이분이
그 전번에 예전에 이전에 그 재민이 한 5호인가 그걸 타고 이게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다에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해치를 열고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물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게 물이 꽉 차가지고 하필이면 익사를 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해치를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결국은 이 세 분이 결국 돌아가시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미 그 화재가 나고 그 해치를 열었을 때는 이미 그분들은 질식사 해가지고 결국 다 돌아가셨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폴로 계획 자체가 시작부터 자초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결국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참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1986년 1월 28일 챌린저 5 참사였습니다. 이때 발사 단 73초 만에 결국은 이 폭발이 일어나서 제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최초의 여교사 누구죠? 맥콜리프 크리스티나 맥콜리프였죠. 그분과 8명의 전체 포함해서 8명의 우주인들이 결국은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요. 이것이 이 축구가 뭐냐?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축구공이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 5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걸 그분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우주 지금 정거장에 이 축구공 가지고 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올해로 35년이 됐는데 올해는 항상 그래도 그때가 생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2월 1일 컬럼비아 참사가 있었죠. 자, 모든 임무를 마치고 우주로 귀환하고 있었는데 단열재 자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엄청난 그 열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주 왕복 자체가 이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목숨을 잃었고 어떻게든 이분들도 살려고 어떤 방법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이제 공중에서 사나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추모하는 생각도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태양 극지 탐사선 솔라 오비터 이름의 솔로가 금성 지구 화성을 포착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솔로는 이제 2019년에 아니죠, 우리 2020년에 2020년에 2019년이었나? 이건 또 발사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극지 탐사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여기 보면요, 금성, 지구, 화성밖에 없어요. 여기 오른쪽 화성. 그런데 여기 화성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너무 좋아. 여기서 차단성 촬영했어. 그래서 금성, 천왕성, 지구, 화성. 눈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버스가 뭘 제작했냐? 자, 지금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달 미션을 위해서 달 탐사를 위해서 지금 SLS 메가노켓에서 같이 지금 실험하고 있고 또 오리온 우주선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리온 우주선에 들어갈 그 서비스 모듈, 즉 우리말로 하면 기계선이 누가 만들었냐? 바로 에어버스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유럽 우주 기업이 만든 첫 번째 미국 우주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계선이 가장 유명한 기계선이 뭐죠? 그렇죠? 아폴로 13호가 달로 가는 도중에 기계선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폭발하는 바람에 아주 기적적으로 생환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오리온 우주선도 뭐 구성상으로는 거의 아폴로 우주선과 비슷하긴 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단위죠. 이거는 어댑터라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많이 구성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페이스의 스타링크가 향후에는 지금 기존의 100메가패스에서 향후에 10기가패스로 속도를 대폭 오를 걸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천문 관측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많고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고 또 위성 간의 충돌도 문제 있지만은
앞으로는 우주 인터넷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진짜 이거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이란이 유인 우주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위성도 솔직히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물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말이 많았지만은 이게 인공위성 발사인지 아니면 핵탄두를 위한 미사일 발사인지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참 계속 여러모로 감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나올지 지켜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소소한 얘기인데 미국 우주사정부가 지금 엘라바마로 옮기게 됐는데 이 세입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기한 사람은 테네시에 소속된 테네시 출신인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금 제기를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는 비리의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우주군이 공식적으로 노스먼 그루먼 블루오린과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 회사였어요. 노스먼 그루먼, 블루오린, ULA. 그런데 이제 새로 누가 선정됐어요? 스페이스X하고 ULA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스먼 그루먼과 블루오리진은 2년간의 계약을 마치고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미국 우주군이 쏘는 모든 위성을 다 이 회사들이 다 같이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자금도 들어올 뿐더러 또 중요한 혜택이 뭐냐? 이 로켓들을 개발하는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그 회사들이 쓸 수가 있어요. 돈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혜택인데 이걸 누가 차지했냐? 스페이스X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먼 그루먼하고 블루오린이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다시 스페이스X와 ULA가 다시 차지하게 됐죠. 자, 그리고 미니어처 퍼서비어런스 노바가 출시됐는데요. 저도 한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보다는 과연 자,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그 새벽에서 아침쯤에 그 퍼서비언스 착륙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착륙을 가장 잘하는 거겠죠.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착륙을 계속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마의 그 7분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통신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 원격 감지 및 비상 통신 위성인 아르티카 M이 자,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 2.1B로 2개월 만에 발사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길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는데 드디어 자, 오늘 이 뉴스가 끝났고요. 앞으로 그 개별적인 뉴스는 계속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니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